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봄 날씨여서 여러분들 좀 집 밖으로 나오셔서 공원이나 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화 쪽에 제가 좀 다녀왔는데 강화 쪽으로 차가 많이 밀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봄바람을 느끼려고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들 방송해드렸지만 그 좌파들, 민노총들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해가지고 온통 서울 시내가 아주 교통지역으로 마비됐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서울 서울광장 그 시청 앞에 있는 데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일본 대일 외교에 대해서 지탄을 하면서 자유대 군합발의 짓밟히라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경남대학교 정치개혁과 교수로 계신 김근식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김근식 교수가 가끔씩 그 좌파들에게 쓴소리를 잘 하시는 분인데 아주 그 글 쓴 내용이 저의 평상시 마음과 너무 일치가 돼서 아주 반갑게 김구식 교수의 그 글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김건수 교수의 글 중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성공적인 거다 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햇볕 정책은 그거는 옳고 일본 친일 햇볕 정책은 잘못됐느냐. 조선시대 구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일본 시대에 있던 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소뼈다귀 우려먹듯이 우려먹으려고 그러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그 선거를 치를 적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아마 90년도인가 91년도 선거 치를 적에 가자동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합동연설회가 때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햇볕 정책은 그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이다. 햇볕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북에 대해서는 온돌방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난적으로 이렇게 합동연설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 내가 한 그 온돌방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걸 그 외신이 받아가지고 미국의 저기 뉴욕 타임즈나 뭐 이런 외신에서 그걸 받아 적어서 그 신문에 놨다고 미국에 계신 그 저를 아는 그 친구나 또는 선배들이 그 얘기를 그 신문에서 봤다고 그걸 그 저한테 전화가 그 당시에 왔더라고요. 그때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야, 미국의 나라는 대단하다. 아니, 제가 그 말을 한 걸 갖다가 미국의 그 신문들이 거기다가 그걸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퍼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햇볕이, 여러분들 햇볕이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그리고 햇볕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동식물에게 다 햇빛 정책, 햇빛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햇빛이 없어 봐요. 다 죽지. 근데 그 햇볕이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북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퍼준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겁니다. 그건 옳지 않다. 그건 실패한 정책이다. 온돌방 정책을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이북에 있는 국민들에게 그분들에게 따스한 그 마음, 따스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 공간, 그다음에 그 식량 문제, 그다음에 의료 문제 이런 문제, 이북에 있는 국민들에게 그 따스한 온기를 퍼주는 온돌방 정책이 필요하시다. 내가 그렇게 이제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정당에 잘못됐다. 그 정당에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김대중 그 정부의 그 정책을 따르고 일방적으로 거기에 그저 쫄딱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 국민들의 대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풀어가면서 제가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운동장에 연설을 들으라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와 권중강 청장 권중강 후보 진짜 끝내주게 말하더라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제 자랑이 아니고요. 오늘 김근식 교수가 하신 말씀 중에 오래간만에 햇볕 정책을 소환을 해서 그래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보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근식 이재명 장외 집회 저격 자유대 군합발 타령 구시대적 반일몰이 이를 멍게조차 싫다고 비난하면서 매일 핵소화되는 북엔 공개 비판 한 번도 안 하는 건 왜 그런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생각해 그거예요. 이북엔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요. 이북에 이중대입니까? 이북의 정당입니까? 이북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북에 대해도 말하고 일본에도 말하고 하게 되면 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아마 좀 표를 얻을지도 몰라. 이북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야. 근데 김근식 교수께서 아주 그걸 갖다가 딱 집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이 지지했던 햇볕 정책, 한반도 평화와 화해 협력 위해 북에 먼저 퍼주지 않았나. 미국 이북에만 그때 퍼주는 게 햇볕 정책이었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그 이북에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냥 수백만이고 그렇게 했다는데 이북에 그때 쉼펴주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북만 도와줘가지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때 그거 가지고 핵을 개발하고 핵을 연구하고 하는데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우리나라의 정보부 부대나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햇빛 정책 때문에 이북은 살았다.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가 제가 평소에 그 생각하고 주장하던 게 딱 맞는 거예요. 아주 좋았어요. 대북 햇볕 정책은 옳다면서 대일 햇볕 정책은 매국노 퍼주기라고 비난. 하하하. 아주 좋았습니다.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예요. 대북 정책, 대북 햇볕 정책은 옳고 대일 햇볕 정책은 매국노고 퍼주기라고 비난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야당들 민주당들 말이에요. 고개 팍 숙이고 쥐구멍 쑤시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 그래도 그냥 무슨 국회에서는 말이죠. 그냥 야당 독주다가 그냥 국회를 갖다 독재주고 하면서 또 거리에 나와가지고 거리까지 또 집회 시위로는 이런 그 민주당 그 집행부들을 보면서 야, 정말 실력들도 없다, 능력들도 없다. 저런 사람들 찍은 사람들은 손가락이 멀쩡이지 남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햇볕 정책 내로남불 이자 과거사 콤플렉스일 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긍정평가, 과거 지향적 한일 관계 악순환 끊어. 맞습니다. 한일 관계는요, 이제는 우방으로 서로 손잡고 미래 사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소통하면서 미래 사회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 세계를 끌고 나가는 게 더 옳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새로운 결단. 지금 아주 한마디로 딱 끝냅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새로운 결단, 용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참, 제가 이런 문장을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장외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일본에는 멍게조차 싫다고 비난하면서 매일 핵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에는 공개 비판 한번 안 하는 건 왜인가? 하하,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주 왜인가? 이북의 이중대입니까? 이북의 정당입니까? 이북의 김정은이 꼬봉들입니까? 그런 뜻이 내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북핵 위협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도 않을 미래의 자위대 군합발 타령만 하는 건 구시대적인 반일몰이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주 참 좋았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지지했던 햇볕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 협력 위에 북에게 먼저 퍼주지 않았나. 선공후득의 원칙으로 북의 쌀과 비료 지원부터 하지 않았나. 북에 먼저 손 내밀면서 김정일로부터 배상은커녕 6.25와 1.21 사태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말로라도 사과 한번 받았나, 아니면 사과 한번 하라고 말해도 해봤나. 예라이 코랑말 걸고 이 야당 이 좌파들 참 김구식 교수님 말씀 정말 아주 딱 그냥 아주 그냥 힘이 납니다. 이런 분들이 교수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좌파 교수들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 있으나마한 것들 전부 내쫓아야 되는데 말이죠. 김 교수는
대북 햇볕 정책은 옳다면서 대일 햇볕 정책은 매국노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건 햇볕 정책 내로남불이자 과거사 컴플렉스일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햇볕 정책과 동일한 맥락과 의도하에 당시 햇볕의 원칙이었던 선공후득의 입장에서 과거 지향적 한일 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새로운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대찬성입니다. 환영. 이어 티포텟의 단세포적 협상의 관점이 아니라 반복해서 일본에 사과해라, 배상해라 계속 요구하는 외교 협상의 관점이 아니라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라며 협상이 아닌 결단인 점이 근본적 차이라고 짚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햇볕 정책은 탈냉정이라는 국제 정세와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우리의 자신감에서 한반도 평화와 자유통일을 위한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위한 과감한 접근이자 새로운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한일회담 역시 신냉전이라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일본과 대등한 국력과 국격을 가진 우리의 자신감의 토대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기 위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내는 과감한 결단이라고도 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환영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김근식 교수는 당시 햇볕 정책을 쌍수들고 지지했던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왜 동일한 배경과 의도와 목적을 가진 대일 햇볕 정책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는지, 그야말로 햇볕 정책 내로남불일 뿐이라면서 북은 대남 도발과 생명 살상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일본은 미흡하지만 이란과 총리가 수십 차례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고 북한과 일본의 차이점을 거론했다. 이게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제 주장이 이겁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걸 대변하신 것 같아서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그는 결국 대북 햇볕 정책은 북이 전혀 변하지 않고 대남 적대 관계를 온전 강화하고 핵 전쟁 위협을 서슴지 않는 군사적 주적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결국 실패하고 폐기됐다며, 그러나 대일 햇볕 정책은 한일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고 지속적 인적 교류와 경제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는 우방국이고, 향후 동북아 신냉전에서 미국과 함께 자유, 인권,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나가야 하는 객관적 환경으로 인해 결국은 일본이 진정 어린 화답을 하고 마침내 선공후득의 원칙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50년 전 요동치는 국제정세에서 중화사상과 성리학의 동굴에 갇혀 결국 식민지로 전락한 쓰라린 우리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이제 새로 다가올 2020년대 동북아 질서를 우리가 원하고 승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그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거듭 긍정평가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표현을 다 했어요. 아주 환영합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민주당과 일부 진보 진영 제발 150년 전 구한말의 역사적 잘못을 범하지 마시라. 맞습니다. 그 당시 안보를 튼튼히 하지 않은 그때 왕조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본이 한국이 쳐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북한이 계속 미사일도 쏘고 무인병기도 띄우고 핵 미사일도 공중에서 폭발 시험도 하고 잠수정 바닷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해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 항만을 다 그냥 부시려고 하는 그걸 지금 현재 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잖아. 그러면 야당은 민주당은 이북에 이중되냐 아니면 이북의 정치만 따라가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이북에선 말 한마디도 안 해. 나는 여러 번 방송했지만 이북이 일본보다 더 무서워요. 이북을 더 우리나라는 이북을 더 막아야 돼, 일본보다. 근데 이 야당들은 이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해.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일본만 무슨 사관. 사관 몇 번 해요. 사관. 응? 김대중 시대 때도 말이죠. 그때 오이치 선언도 했고, 노무현도 말이야 무슨 더 이상 말이야 무슨 거기서 청구권을 갖다 더서 무슨 보상을 하라고 하는 걸 할 적에는 아니다라고 했고 말이지. 노무현도 했고. 그런데 그저 문재인이가 다시 나와서 정책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조국이가 죽창가를 부르고 말이야 이순신 장군을 다 소환하고 말이지.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일본에 대해서 반일가정 감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다 그냥 근데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가지고 하는 이런 야당은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치 않다. 김거식 교수가 말씀을 참 잘했어요. 앞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 외교 규탄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외교의 영역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익만 챙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간 외교에서 최소한의 균형은 있어야 한다. 아니 이 이북옥은 왜 균형을 못하게, 이북을 핵도 만들었는데 인간들아 이북에 대해서 말도 못해. 왜 매일 일본만 해. 애매한 일본만 가지고 그래. 일본에서 벌써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대일 청구권 받아가지고 나라 깃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다 그걸 듣고 봤어요. 김정필 총재가 대학교 와서 강단에 와서 대학교 나와서 그걸 학생들이 반대, 한일 회담 반대하고 막 했잖아요 그때. 그걸 갖다가 쫙 설명을 했어요. 다 풀어서 김정필 총재께서. 그랬더니 대모든 학생들, 거기 있는 한 학생들이 김정필 총재한테 박수 쳤어요. 쫙 말씀을 오는 걸 들어보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옳거든. 그러니까 박수 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때 한일회담 반대하고 뭐 하던 그 학생들, 우리 그 학생들이요, 김정필 총재 말 한마디 듣고요 싸그리 입 닫았어요. 그때 그런 거 당신들 기억해? 나는 그때 학창시절에 그랬다고. 개뿔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요즘에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누구야 그 개딸들이고 뭐고 말이에요. 이 젊은 학생들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남자들이고 이 젊은 여자들이고 말이죠. 뭐 개뿔도 모르면서 말이야 무조건 그냥 민당만 지지하고 말이지. 나는 6.25 때 7살 때 겪은 사람이요. 나는 5.16도 받고 2박 4일 갔다가 그때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내쫓기는 것도 받고,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하는 것도 받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16사건 하는 것도 받고, 난 그 서울에서 그때 그거 다 봤어요. 나는 역사를 다 본 사람이야. 근세 왕조 시대는 아니지만, 근데 나보다 더 경험 있고 경륜 있고 더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여기에 가끔씩 저 방송하는데 보면 댓글 다는 거 보면 말이야, 무슨 놓친네 똑바로 해라, 뭐 놓친네 뭐 개뿔도 뭐, 야야야야 인간들아, 좀 뭘 알면 아는 지식 가지고 한번 대결을 해. 그저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저 좌파 정신, 종북 생각, 그것만 가지고 따져. 나하고 토론을 하면 토론해보자고, 오자고. 에이구, 내가 요즘에 말이죠, 이 대표는 일본에게 유익하기만 한 강제 동원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줬나라며,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제 동원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추가 청구서만 잔뜩 손에 들려주지 않았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그 책임을 제대로 과연 이행했나 라면서,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북이 문제라니까요. 이북이 ICBM, LCBM 그냥 핵 그냥 개발 뭐 하고 있는데, 이북에서 한국을 지키려고 하는 걸 나서라 이거야. 나서 이 종북 좌파 이북으로 다 그냥 쓸어버려 내버릴 사람들. 당신들은 한국에 없어도 괜찮아. 한국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한국의 미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를 생각지 않은 그런 정치권, 우리 국민은 필요 없어. 우리는 그런 거 용서 안 해. 그러면서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를 명백히 규명하고 잘못은 잘못으로 지적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고 잘못에 대해서 인정해야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에서 배상할 만큼 했어요. 사과할 만큼 했어요. 일본의 총리가 무릎 꿇고 사과도 했어. 일본의 왕도 사과를 했어. 다 잊어버렸나? 원래 이 좌파들은요, 맨날 데모하고 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좌파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딱 거기만 찍혀 있는데 거기서만 움직이지 다른 쪽은 보지를 못해요. 다른 쪽을 보지를 못해. 그저 그냥 기회만 되면 자리 차지하고 억지를 써가지고 자리 지키려고 그러고,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법과 뭐 이 관행 질서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뜯어먹으려고 말이에요. 에이, 우리는 저 이북의 공산당도 완전히 쳐부셔야 되지만 이 국내에 있는 간첩들, 종북 좌파들을 쳐부셔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우리 미래 후손들의 보장되는 그런 이 우리나라의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한대로 다 뭉쳐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후손들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관심 없다, 나만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 뒤로 물러나. 그건 인간들도 아니에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후손들을 보고 그러면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후손들의 미래를 찾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완전히 다 망치는 거예요. 개풀 된다. 죽사발 된다고요. 아이고 오늘은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일요일날 저녁이 되셨는데 오후 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김근식 교수의 아주 제 생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준 그 글을 올려가지고 아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힘이 납니다. 아주 저런 교수들이 참 많아야 되는데 말이죠. 예? 참 이 교수들도 아주 모자라는 이 좌파 교수들 말이에요. 이 쓰레기 같은 교수들 전부 내쫓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정부가 힘이 있어야 내쫓아야 되는데 그거 박근혜 때도 못 오고 이명박 때도 못 오고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돌아서 그런 걸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말이죠. 또 그냥 엉터리로 어거지로 발목을 잡는 거야. 발목을 잡아. 그것도 잡을 사람이 잡으면 이해가 돼요. 아니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지금 현재 존경스러운 그 실력을 갖췄나요? 검찰의 조사나 잘 받고 재판이나 빨리 잘 받아요. 그래서 빨리 끝나. 이재명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 정치권이 계속 흔들려 나가가지고 이거 뭐 몇 년까지 끌고 나갈 거요? 그러면 국회에다 해산시켜버려. 그냥 해산시켜버려. 국회 없어도 돼. 그냥 행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김 교수의 신나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부터 또 시작하는 한 주일 힘찬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